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가치와 재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대성 하이텍이고요.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중동 리스크로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중동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죠. 대성 하이텍을 볼 때 이제 앞으로는 중동 리스크보다는 세계 경제가 호황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세계 경제 중에서도 제조업 쪽, 제조업이 활성화돼서 카펙스가 늘어나야지 대성 하이텍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동 리스크와 제조업 지표와 주가의 관계, 이러한 주가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왜 대성 하이텍이 세계 경제 호황 부분에 있어서 왜 세계 경제를 봐야 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그 제품의 특성이 있거든요. 위에 보는 제품이 이제 스위스턴 선반 쪽이고요. 아래쪽이 정밀 부품 관련된 그 대성 하이텍이 만드는 제품입니다. 아래쪽에 이 부품들은 건설 장비 혹은 그 공장에서 돌리는 공장이 이제 물건을 찍어내려면 라인 깔고 나서 그거를 그 공정을 돌리는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계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속품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애들이에요. 위에 애들은 마찬가지로 공장을 만약에 깔잖아요. 그러면 라인을 세우고 나서 돌아가는 설비가 있으면 정말 진짜 정밀하고 세밀하게 판때기 하나도 세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세밀하게 넣어야 돼요. 부품으로.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깎아주고 이제 형상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위에 있는 스톤 선반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뿌리 산업이다. 그리고 얘네들이 없으면 공장 하나 만드는 것도 안 되고 힘들다. 이러한 제품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의 특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얘네들이 있어야 공장을 짓죠. 그죠? 반대로 말하면 전 세계가 제조업이 호황이 돼가지고 공장을 많이 지어요. 공장을 짓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이 공장을 지으려면 건설 기계들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공장이 늘어나고 건설 기계들도 많아지면 얘네들한테 납품을 하게 되는 대상 하이텍의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표를 봐야 되는 업체가 바로 대상 하이텍입니다.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대상 혜택의 실적과 그리고 그 경제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선 재무제표부터 볼게요. 재무제표를 보면 2022년도 1284억 매출액이 1284억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영업이익도 115억이었고요. 실적 잘 냈죠. 그런데 2023년도 들면서부터 역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액도 거의 한 40% 넘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영업 손실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걸 보면 세계 제조업 쪽에서 좀 약간 불황이 있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죠. 그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는 자료는 일본 공작기계 주문 건수입니다. 일본 공작기계 주문 건수인데 0보다 크면 공장을 만드는 카펙스가 전 세계입니다. 카펙스가 늘어난다. 그리고 0보다 줄어들면 카펙스가 줄어들어서 불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일본 공작기계 주문 건수가 왜 세계를 대표하냐면 일본의 공작기계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과독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다 수출한다는 거죠. 결국 일본의 공작기계 주문 건수가 올라간다고 하면 제조업이 지금 호황인 거고요. 반대로 일본 공작기계 주문 건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불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방금 2023년도가 안 좋았죠. 그럼 2023년도가 언제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죠. 0보다 밑에 있는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는 제조업이 불황이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대상 하이텍의
실적도 너무 안 좋았던 거고요. 다행인 점은 2023년 말 기준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 덧붙여서 세계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이 좋아요.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인데 한마디로 중국의 제조업이 호황인지 불황인지 알 수 있는 지표예요. 이것도 50 이상이면 경제가 호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2024년 시작점이 이쯤입니다. 지금 보면 좀 좋아 보이겠는데, 근데 이 앞에 그 뭐라고 하죠? 이 앞에 자료가 잘려서 그렇지 그 앞에는 계속 40대 수치가 48, 47 막 안 좋은 수치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23년도는 경제 불황의 상태였고 2024년 정확하게 말하면 2023년 11월부터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분도 지금 제조업 경제가 호황인 점을 알려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2024년도 방금 자료를 본다고 하면 24년도 1분기는 분명 대성 하이텍의 실적이 좋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추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 차트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차트 같은 경우에 방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거를 정리드리고 차트 보면 좀 편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23년도, 23년도는 세계 경제가 불황이었습니다. 불황. 안 좋았단 말이죠. 그리고 24년부터는 좋아질 확률이 높다가 결론입니다. 그러면 2023년부터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2023년도 시작점이 이쯤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좀 약간 홍보를 좀 하다가 주가가 급등을 했죠. 이때는 중동 리스크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중동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업이 됐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 테마가 빠지니까 다시 내려가죠. 그리고 다시 올랐습니다. 이거 왜 오른지 아세요? 왜 올랐냐면 어, 당연히 중동 리스크 때문이에요. 2023년 10월 10일 보이죠? 당시에 중동전이라 해가지고 최악의 경제 리스크를 대비를 해야 된다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막 미사일 주고 받고 난리 났었거든요. 이때도 이스라엘이랑 중동이랑 일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죠. 그리고 그 뒤로 또 중동 리스크 테마가 소멸하고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그 다음에 짧지만 급등이 잠시 나와요. 이때도 왜 올라갔냐면 바로 또 중동 리스크 때문이에요. 중동 리스크가 그때 긴장감이 막 올라와서 그 덕분에 주가가 급등을 잠시 하고 떨어지는 거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중동 리스크가 예전에는 일어났을 때 굉장히 큰 주가 상승폭을 가져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향이 없습니다. 점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변동이 없는 상태까지 왔죠. 중동 테마주로서의 역할이 소멸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우리 방금 전에 경제 지표를 봤잖아요. 한번 볼게요. 이 중동 리스크를 없앨게요.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없어요. 그죠? 없다고 보고 그러면 2023년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 없으니까요. 연결을 하면 요래 됩니다. 흐름이 이렇게 돼요. 2023년 1월부터 시작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지속적인 우하향이죠. 지속적인 우하향. 방금 실적 봤었을 때 2023년도 그리고 2023년도 실적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 떨어지는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경제 지표를 봤잖아요. 경제 지표도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2024년이랑 그 다음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를 시작점을 한번 보면 2024년도부터 지금 미국의 공장 가동률은 바닥을 찍고 우상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일본 공작기기 주문 건수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하고 있죠. 좋은 흐름입니다. 그 외에도 아까 봤던 중국 차이신 제조업 지수도 볼게요. 중국 차이신 제조업 지수 역시 2024년도를 기점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제조업에 한해서는 경제 호황의 상태가 맞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할 수 있는 거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7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모펀드도 지금 들어오고 있죠. 팔고 있는 거는 개인과 기관 그리고 금융투자 이쪽이고요. 대상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좋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지표들은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컨센서스들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컨센서스도 2025년, 2026년 좋게 나온 부분이 좀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전,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가치와 대물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